but we don't want to compete with Elon. 안녕하세요. 테슬라가 모델 S 플레드 트랙 패키지를 출시를 했는데요. 최고 스피드가 무려 200마일/hr. 아무래도 이렇게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속도를 계속해서 올려나가는 것은 루시드를 조금 의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루시드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S였고요. 루시드가 드림 에디션을 출시한과 동시에 이번에 사파이어를 공개를 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대답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트랙 패키지이고요. 사파이어의 버금가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트랙 패키지를 내놓을 필요까지는 있었나? 왜냐하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라인이 모델 S가 아니라 3랑 Y인데 아마도 계속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전기차 가장 빠른 차는 리막 네베라가 가장 빠릅니다. 루시드가 굳이 여기서 리막까지 따라잡으려고 이 부분에 R&D를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사실 언제나 일론 형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테슬라 최고의 기술력, 장기적으로 최고의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생산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엄청난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슬라 모델 Y라는 엄청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냈고 지금 최고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요? 현재 순수 전기차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쨌든 생산이고 이 모든 고비를 패스를 한 것이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는 마케팅 부분에 있지 않나. 그냥 트위터에 와우라고 하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고 느낌표 하나 찍으니까 76만이라는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비롯해서 모델2 다양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체를 거의 브랜드화 시키면서 테슬라의 인지도를 브랜드 파워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을 보시면 4월달에 최고의 베스트셀링 차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테슬라의 모델 Y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테슬라 모델 Y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완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의 차별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같은 자료를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께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테슬라 4월달에 딜리버리 대수 중국 쪽에서 3월달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비판하는 모습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거의 20배에서 30배, 1500대에서 4만 1000대입니다. 내년마다 중국 시장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영업 부분이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는 달인데 그걸 이번에 가격 인하를 통해서 돌파를 해버렸죠. 중국에서 비아디를 비롯해서 니오랑 샤오펑은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완성도, 기술력, 과연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과 북미 시장에서 어필을 할 수가 있을까? 어필을 한다라면 기술력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아니면 높은 완성도, 그것이 아니라면 높은 인지도, 브랜드 파워가 과연 있을까요? 결국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면 영업 파워를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3Y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을 인하시키는 전략을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로 테슬라를 많이 내보내야 된다. 어떻게든 전기차 전환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론 형께서는 계속해서 포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전기차 전략 굉장히 잘하고 있다. 경쟁 업체를 칭찬을 한다라는 것은 만만하니까 그냥 딱 봐도 우리한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내부와 포드 라이트닝의 내부를 보시면 포드는 한 번에 보더라도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올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내부 권력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내연기관차는 다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은 것이 원래 자동차 회사에서 파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엔진이 되었던 기존 내연기관차 이 부분에서 성장한 임원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전기차 쪽의 사람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쪽 사람
사람들이 이 파워 부분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임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싸우다가 딜레이가 걸리고 순수 전기차 기업들한테 역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젤 부분, 가솔린 부분 이쪽에 베이스를 두고 성장한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는 해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와 캐시 우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언제쯤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인지, 사실 우리가 이것이 언제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이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현재까지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늘 F1 레이싱에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프 베조스의 선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였고요. 그리고 루시드 1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현재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도 조금 궁금해하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죠. 피터 롤린슨이 과연 주주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까? 참고로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질문만 받은 채 무시를 했는데요. 루시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1분기 실적 예측하는 거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선 내일 발표될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을 향해서 엄청난 질문이 들어갈 것인데요. 영업 부진에 대해서 경영진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이 핵심적인 질문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이 펀더멘탈에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내일 실적 발표가 있고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루시드의 주식 가격 역시나 잠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따라주지 않으면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간 뒤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선 확실하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루시드의 1분기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 형께서 4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는 영업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분기 때 1932대 팔았고요. 1분기 때 1406대 팔았습니다. 영업에 집중한다라고 말했지만 영업에 실패를 했죠. 판매 대수가 더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물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높은 미래 가치를 부여하면서 지금 당장 약간 부진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주주분들과 소통을 해야겠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그에 맞는 정확한 대답을 해야겠죠. 과연 내일 피터 형께서는 5만 달러 전기차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어놓을 것인지, 그래비티 엔트리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줄 것인지,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현재까지 루시드가 내놓은 계획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시드 주주분들은 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계획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이 또 월드 테크놀로지 테크 레이스 이런 소리를 하며 4분기 실적 발표랑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나아진 점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루시드의 영업부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재 루시드 에어를 타보신 분들, 전문가들의 리뷰는 굉장히 좋은데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마케팅 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루시드의 엔지니어 팀들이 정말로 퍼펙트하고 완벽한 전기차를 내놨는데 영업을 전혀 못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브랜드 명성을 쌓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격대로 들어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래비티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그래비티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려면 적당한 가격대로 들어가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럭셔리하게 유지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루시드의 경영진이 해내야겠죠. 그러려고 그 많은 월급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현재 루시드의 방문 판매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틀란타를 찍었고요. 물론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루시드의 영업팀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루시드의 경영진이 신뢰라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는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에서 루시드를 밀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이렇게 돈 많은 백이 밀어준다라는 거 굉장히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펀더멘탈 따라서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루시드의 경영진은 더 이상 피하면 안 됩니다. 정면 승부로 들어와야 되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된 플랜을 주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테크 하시면 정말로 저주를 걸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